되게 요즘에는 마인드가 엄청 다 오픈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림 그릴 때 학교에서 그림 그리면 막 숨기듯이 그림 그리고 막 그랬었잖아요. 너무 옛날 얘기인가?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그림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확인 받으려고 하는 거, 뭐 이런 것들 되게 용기 있고, 사실 용기가 필요한 거잖아요. 제가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보내주시는 승현님의 용기가 필요하신 거죠. 그죠? 그림은 곧잘 그리시네요. 그림은 곧잘 그리시고. 자, 우선적으로 두 가지로 우리가 그림을, 저는 언제나 이제 팩폭 이런 거 안 좋아하고요. 한의학 같은 그런 피드백 좋아합니다. 자, 첫 번째적으로 기술적으로 이제 누구나 그림을 배울 때는 똑같아요. 누구나 똑같습니다. 첫 번째로 피드백을 보면은 이제 두 가지를 보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쉬운 글자체를 쓰면 좀 쉬워 보여요. 그래서 이제 글자체를 좀 쉬운 걸로 쓸게요. 첫 번째로는 기술적인 측면, 그림을 우리가 어떻게 그리나, 이런 새벽에 들어와 주신 분들이 너무 고마워서. 애니메이션 전님 안녕하세요. 자, 기술적인 측면으로 그림을 어떻게 그리나, how to draw나 혹은 how to render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 어떻게 렌더, 묘사를 하냐 하는 기술적인 측면으로 피드백이 하나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하나는 컨셉적인 측면입니다. 근데 요거는 나이가, 안녕하세요 카수리님, 요거는 아직 나이가 어리셔가지고 그림을 어떻게 그리나를 먼저 잡으신 다음에 컨셉적인 측면 잡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컨셉적인 측면은 어떤 그림을 그리나, 어떤 그림을 그리나, how가 아니라 what이 들어옵니다. 무엇을 그리나. 요 두 가지가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가장 주된 부분이거든요. 지금 컨셉적인 측면은 제 생각에는 아직은 조금 공부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승현님은 나이도 어리시고 뭐 조금 더 책도 많이 보시고 뭐 다른 것도 많이 보시고 하신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잘 그리나 하는 것들을 표현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기술적인 측면, 요거를 조금 보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측면은 how to draw, 어떻게 그리냐, how to render, 어떻게 렌더하냐, 딱 이거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how to draw에서 이제 이건 뭐 어차피 퍼스펙티브라고 투시가 거의 없는 그림이니까 투시는 무시하고요. 렌더 이쪽이 약간 잘 안 되시는데, 팩폭 안 때리죠? 저 굉장히 착합니다. 왜 그러세요? 착한 교수님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맞아가면서 공부를 했는데 별로 효과는 좋지 않더라고요. 자, 우선은 빛이 이렇게 옵니다. 그죠? 간단하게. 네.
자, 빛이 이렇게 옵니다. 그죠? 그럼 빛으로 인해서 음영이라는 게 생기는데, 이 음영으로 인해서 형태가 표현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 부분들이 지금 조금 깨져 있어요. 예를 들어 요쪽 팔을 보시면은 요쪽 팔은 빛이 여기에서 와요. 그죠? 그리고 요쪽 팔을 보면은 요쪽 팔은 빛이 위에서 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는 빛이 위에서 오는데 이 명암을 보면 빛이 앞에서 와요. 여기서도 빛이 앞에서 오고요. 여기에서는 또 빛의 위치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선은 이거를 일치시켜 줄 거예요. 간단하게. 빛의 우리 광량이라고 하는데 빛의 방향을 일치시켜서 그 형태를 드러냄에 있어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이게 포인트가 되면은 좋습니다. 뭐 그 후에 지금 이렇게 보이는 스페큘러 같은 거 있죠? 하이라이트라고 불리우는 이런 것들은 그 후에 처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은 난반사적인 빛의 방향을 일치시켜서 형태를 드러냄에 있어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요게 포인트거든요. 지금 굉장히 나이에 비해서 그림도 잘 그리셨고 사실 뭐 크게 뭐라 할 데는 없어요. 요것만 잘 되면 그림은 전체적으로 잘 그린 그림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빛이 좋으냐 하는 게 또 문제죠. 그죠? 지금 일단은 이 그림을 피드백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쓴 광량의 빛으로 통일시킬 겁니다. 그렇게 묶어줄 거예요. 지금 탑라이트로 이제 광량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탑라이트 쪽으로 광량을 묶을 건데, 그럼 어느 빛이 좋으냐라고 이제 묻는다면은, 이 대답은 17세기 때 나왔어요. 렘브란트라고 불리우는 화가가 있죠. 렘브란트가 이 빛 하나로 남작의지기도 없고 영지도 가졌습니다. 건물주가 된 거죠. 건물주를 뛰어넘는 뭐랄까 마을 하나를 가졌어요. 이 빛 하나로 45도 입사광입니다. 그게 45도에서 17세기 때 생각을 해보세요. 17세기 때는 조명이라는 게 없었어요. 뭐 촛불밖에. 그러다 보니까 머릿속으로 빛의 방향을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가 빛을 때린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렘브란트가 최초로 시도한 거거든요. 그래서 렘브란트가 고민을 했죠. 어느 방향에서 빛을 때리면 더 입체적으로 보이게 될까? 그게 일단은 조금 더 복잡하게 들어가면은 렘브란트 라이트를 조금 더 복잡하게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데 조금 더 복잡하게는 안 들어가고 진짜 간단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간단하게 들어갈게요. 자, 렘브란트 라이트 17세기 때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이 빛 하나로 진짜로 이 빛 하나로 남작의 자기를 넣고 건물주가 됐습니다. 그냥 건물주도 아니고 바로 어떤 건물주? 영토를 가진 건물주가 되었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빛을 몇 군데 칠 건데 한번 보세요. 자, 빛이 우선 1번 위치에서 옵니다. 탑라이트, 섀도우 오리진을 여기라고 잡을게요. 그럼 이렇게 형태가 지겠죠.
자, 두 번째. 섀도우 오리진을, 섀도우 오리진이라는 게 빛의 위치입니다. 이렇게 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쏘면 45도 입사광이라고 해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그럼 승현님 한번 봐보세요. 우리는 어차피 그림을, 그러니까 결국엔 2D적으로 전달을 하는 사람인데, 평면적으로 전달하는 한 사람인데, 이 두 개의 빛 중에 어느 게 더 이 구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이 구라고 하는 입체적인 모양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어느 게 더 효과적인 빛 같아요? 자, 1번, 2번. 왼쪽 게 좀 더 효과적이죠, 그죠? 다음부터는 그림을 그리실 때 요 렘브란트 라이트를 한번 써보세요. 아시겠죠? 요걸로 건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렘브란트는 남작의 직위를 얻었죠. 남작이 되면 영지를 받죠. 영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 동네가 부곡동인데 부곡동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와, 장난 아니다, 그죠? 그래서 요쪽으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단은 광향이라는 거를 전부 일치시킬게요.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자, 그림자는 일단 두 가지로 나뉩니다. 크게. 첫 번째, 사물의 표면에 지는 표면 그림자. 그리고 사물의 표면을, 사물로 인해서 땅에 생기는 베이스 섀도우 혹은 캐스트 섀도우라고 불리는데 투영 그림자라고 불립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표면에 지는 그림자를 표면 그림자라고 하고, 이렇게 바닥에 지는 그림자를, 바닥이라기보다는 사물에 가려서 지는 그림자를 자, 투영 그림자라고 부릅니다. 안 어렵죠? 영어로는 폼 섀도우, 캐스트 섀도우라고 부릅니다. 애니메이션 전님, 정확하게. 클래식 기법사. 예. 제가 요거 조금 잘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제가 이제 일치시켜가지고 한번 쭉쭉 그려볼게요. 형태를 크게 바꾸지 않고. 그리고 사람의 얼굴에는 그림자를 별로 떨어뜨리시는 편은 아닌 것 같아서 사람의 얼굴에는 그림자를 안 떨어뜨리겠습니다. 뭐 그거야 뭐 요즘에 회화적인 기법으로 많이 쓰는 거니까 별로 신경 안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에 캐시 섀도우가 들어오면서 지금 이 친구가 앞으로 튀어나왔어. 나 얼굴보다 더 앞으로 튀어나왔어. 이마보다 더 앞으로 튀어나왔어. 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되죠. 그죠? 자, 우리가 요렇게 그려지는 걸 보고 이제부터 제가 면이라고 부를게요.
여기 가장 밝은 면을 1면이라고 합니다. 1면. 그리고 이제부터 중간톤 면을 2면이라고 말할게요. 자, 그 다음에 코어 섀도우를 만드는 요 라인을 3면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 바닥에 그려지는 이 그림자, 자, 이 그림자를 4면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3, 4면만 표현하는 걸 저희가 셀 채색이라고 부릅니다. 뭐 간단하게 제가 하나 예제를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은 귀여운 자동차라는 게 있습니다. 용량이 조금 커요. 인쇄용이라서. 학교 행사용으로 그린 건데. 자, 이제부터 여기에 제가 색을 꺼볼게요. 어떻게 됐죠? 지금 3, 4면의 형태만으로 스케치가 명암이 보이고 있죠. 그죠? 자, 그럼 이제부터 제가 이 선화를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화를 점점 지웁니다. 선화를 이렇게 점점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이런 식으로. 자, 선화가 지워져도 형태가 보이나요? 수연님? 선화가 지워져도 형태가 보이나요? 형태가 드러나죠? 선화가 날아가도 형태가 드러나죠? 자, 색 올려보겠습니다. 형태가 나오나요? 나오긴 나오는데 그렇게까지 깨끗하게 나오진 않죠. 그죠? 자, 3, 4면만으로는 선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셀 채색만으로 우리가 형태를 붙잡기에는 형태력이 모자라요. 명암의 형태력이. 그래서 셀 채색들은 보통 외곽선을 전부 다 활용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럼 우리가 무태라고 부르는 건 뭐냐? 라고 말하면 무태라고 부르는 건 이 선이 다 날아가도 다른 명암들이 형태를 잡아주는 것. 즉 이면이 있는 상태를 우리가 이 이면과 일면, 이놈들이 존재하는 상태를 우리가 무태라고 부릅니다. 얘네들이 있어가지고 선화가 날아가도 형태를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3, 4면만 있으니까 선화가 날아가니까 1, 2면의 형태가 안 잡히죠. 그죠? 그래서 선화를 켜줌으로써 우리가 보완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셀 채색은 3, 4면만 명암을 잡고 나머지를 선화로 보완하는 형태. 그리고 이제 무태라고 불리우는 거는 선화를 녹이거나 버리고 1, 2, 3, 4면을 모두 표현함으로써 선을 버리는 형태. 이렇게 부릅니다. 간단하죠? 자, 그러면 지금 승현님이 보내주신 그림에는 선화가 남아있는 부분도 있고 선화가 버려져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죠? 이 부분을 조금 확실하게 잡아주시는 게 중요해요.
내가 선화를 살릴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3, 4면 묘사하시고 그 다음에 2면을 조금만 묘사해 주시고, 내가 선화를 다 버릴 거야 라고 하시면 1면까지 싹 다 묘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선화를 완전히 다 살릴 거야 라고 하면은 3, 4면만 살려도 괜찮습니다. 안 어렵죠? 지금 승현님은 약간 어딘가에서는 선화가 없고, 그죠? 어딘가에서는 선화가 있고, 이런 식으로 약간 그림이 전체적으로 내가 바라는 게 뭐야? 라고, 내가 바라는 게 뭔지 정확하게 그림에 안 드러나요. 그래서 그리기 어려우신 겁니다. 간단하죠? 그것만 제대로 잡히시면은 수현님은 지금 그림 충분히 잘 그리시는 분이시거든요. 그것만 제대로 잡히시면은 뭐 어렵지 않게 다음 단계로 도약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저는 일단은 선화가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2, 3, 4면을 기본적으로 잡고 필요하다면 1면을 조금 추가적으로 잡는 방식으로 이 그림을 디벨롭 할 건데, 자, 빛이 위에서 떨어진다라는 거 명심해 주세요. 지금 위에서 떨어지고 있어요. 탑라이트를 쳤어요. 이거는 대전제예요. 우리가 절대로 이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휴시프팅이라던가 색상 이동이라던가 이런 기술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지금 설명하기에는 너무 긴 부분이라서 애석하게도 그 부분들은 못 잡아 드릴 것 같고, 다음번에 제가 기회가 되면 색상의 이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색이 밝아지고 어두워질 때 이동을 하거든요. 재밌게도. 밝아질 때는 어떻게 이동하나, 어두워질 때는 어떻게 이동하나, 뭐 이런 것들 나중에 공부하시면 되게 재밌습니다. 근데 오늘 하시다가는 약간 지금 이 밤에 그런 거 하다가는 머리 쥐나요. 예. 편안히 안 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요게 그림자가 짐으로써 얘가 나 요 앞까지 나왔어 라고 이제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안 어렵죠? 하나도. 자, 여기에 지금 계속 어물쩡거리신 거 보이는데 가슴으로 인해서 여기에 전부 다 그림자가 이렇게 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빛의 방향을 수연님이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신 거예요, 그냥. 누구나 실수합니다. 아니면은 혹은 처음에는 이렇게 해야지 했다가 그걸 끝까지 계산하지 못할 때도 있고 혹은 까먹을 때도 있고 다양합니다. 이유야. 뭐가 어쨌든. 자, 무릎 밑으로는 옆모습으로 보면 무릎이 안으로 꺾여서 쑥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무릎 밑으로는 그냥 쭉 하고 오등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편안하게. 안 어렵죠? 그리고 이쪽엔 다시 위를 바라보니까 위를 바라보는 면에 대한 색깔을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스페큘러의 모양인데 이제 하이라이트의 모양이 재질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등방성을 타느냐 비등방성을 타느냐 이런 건데 사실 이런 에나멜 같은 경우에는 철처럼 이렇게 쭉 안 늘어나고요. 플라스틱처럼 그냥 동그랗게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지 못했다. 뭐 딱 그게 정답이네요. 그래서 그림을 작게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딱 그거에서 미스 나셨어요. 그거 빼고는 그림 너무 잘 그리셨습니다. 뭐 20살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잘 그렸어요. 자, 생각보다 별거 없죠? 얼굴에 명암 같은 것들은 뭐 별로 처리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스타일, 개인의 스타일인 것 같으니까. 근데 빛의 위치 정도만 딱 파악하고. 제 피드백이 조금 지루합니다. 제가 제 그림 스타일로 막 바꾸고 그러는 타입이 아니라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의학 같은 그런 피드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안 시키죠? 철이나 얼음 반사 연습, 커스틱스 반사랑 뭐 프레넬 이펙트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시킵니다. 저는 저는 시키는데 다른 교수님들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시킵니다. 뭐 이런 것까지 다 시킵니다. 그런 거 보면은 그리고 ACCD 전 ACCD의 교수님 그림인데 뭐 이런 거 보면 이런 거 딱 끄는 순간 플라스틱으로 바로 바뀌잖아요, 그죠? 프레넬 이펙트 켜는 순간 바로 이제 더 높은 반사율로 바뀌고 끄면 그냥 플라스틱 선까지 꺼버리고 그 다음에 바운스 꺼버리면 뭐 그냥 찰흙 찰흙에서 뭐 재질 바꿔 나가는 거 저는 시키는데 가르치는 분들마다는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아트센터 같이 시키면은 그곳이 학원일까요? 학교에서는 일단 아트센터처럼 시키진 않아요. 아트센터야 뭐 피 안 나는 미대 그냥 피 없는 미대 정도로 시키는 곳이고 그죠? 자, 요렇게 하면은 그림이 조금 좋아졌을 겁니다. 조금, 그죠? 그냥 미국 살인 미대입니다. 아트센터는.
자, 이거 외에도 요런 장식들이 공중에 과연 떠 있는지 아니면 붙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 정보량이 부족하잖아요. 그죠? 간단하게 말해서. 그러니까 나는 이 부분은 떠 있게 하고 싶어. 그리고 이쪽으로 갈수록 붙일 거야. 라고 이제 본인이 승현님이 확실하게 그냥 정하고 그렇게 그려버리세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아까 자동차 보셨죠? 그 사진 같다고 했던 그 자동차. 그죠? 그 자동차에서 보면은 이걸 끄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끄니까 그냥 찰흙처럼 됐어요. 그죠? 그리고 키니까 약간 철이라던가 혹은 뭐 유리막 코팅 같이 됐어요. 그죠? 본래 우리가 이렇게 돼 있는 걸 보고 난반사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 걸 보고 정반사라고 부릅니다. 간단하죠? 자, 그러면 언제나 정반사는 난반사 위에 코팅이 되는 구조예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요 철을 그리려고 하신다. 그죠? 그럼 일단은 난반사로 그리세요. 난반사로. 난반사라는 게 아까 그 찰흙처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정반사 코팅을 하는 구조예요. 지금 찰흙처럼 그렸죠? 찰흙처럼 그리고 나서 이게 다 맞아 떨어졌을 때 이렇게 코팅을 하는 구조. 이해하셨죠? 짜잔. 지금 찰흙처럼 그리고 나서 코팅을 하는 구조. 그렇게 외우시면은 훨씬 쉬워요. 지금 위에서 빛이 떨어지니까 그것대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위에서 빛이 떨어지고 아래는 어둡고 일단 그것부터 잡아주신 다음에 코팅을 그 후에 한다. 지금 그려놓은 건 조금 아깝긴 하지만 그 후에 코팅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일단은 난반사부터 쭉쭉쭉 다 만들어 놓으시면 그 위에 정반사 코팅이라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사실 뭐 정반사 들어가는 데가 그렇게까지 많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그림 안에서도. 지금 그려놓은 거 버리기 조금 아깝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그냥 뭐 정리하는 수준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정반사 공부하셔가지고
정반사 코팅 올려주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정반사를 무리하게 렌더하려고 하면 사실 누구나 틀리거든요. 미대생들도 거의 다 틀려요. 처음부터 정반사 무리하게 렌더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난반사부터 렌더를 해놓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나중에 정반사 렌더를 한다 라고 가정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림 너무 잘 그리셨어요. 기술적인 측면으로 그림을 좀 보완을 해가지고 그림을 업그레이드 하면은 훨씬 더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요 그림 아직 명암이 안 들어갔는데 그 명암을 우리가 아까 45도 렘브란트 라이트 있죠? 예, 그 친구를 조금 활용해 가지고 한번 쳐보면 어떻게 될까 한번 볼까요? 뭐 뒤에 이렇게 해놓으신 건 잘하셨습니다. 예, 요거 뭐 나중에 뭐 적당히 그림 그려가지고 잡으시면 되고. 이 친구가 지금 색상 그룹이죠? 느끼고. 이해가 잘 되신다니까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자, 아까 45도 렘브란트 라이트가 좋다라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일단 45도 렘브란트 라이트를 때리겠습니다. 저는 그림 스타일에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어떤 스타일은 다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풍 괜찮아요. 지금 디자인에 신경을 쓰시는 것보다는 그림을 그리는 방식이라던가 프로세스, 그림을 그리는 프로세스 이런 거 맞추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디자인 같은 거는 지금 아직 나이도 어리신데 크게 신경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고민할 시간 많으니까요. 그죠? 자, 45도 렘브란트로 일단 라이트 방향 맞출게요. 자, 이렇게 우리가 사면의 그림자를 띄워주면은 팔이 이제 플로팅 하게 되죠. 떠 있습니다. 그죠? 스케치에서도 이런
모양들이 조금 더 들어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예, 그거는 조금 아쉽네요. 나중에 스케치 교정하실 수 있으면 조금 교정해 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라이트 방향만 맞춰도 세연님 그림은 엄청 좋아져요. 지금도 충분히 잘 그리시거든요. 그죠. 저도 그 생각했어요. 스케치가 굉장히 예쁘고 선이 굉장히 고와요. 컬러 앤 라이트는 조금 보기 힘들 것 같고요. 그거는 너무 상급자용이고 유아용이라서 책은 좋은데 기초 지식 없이 읽기가 조금 까다로워요. 저는 애니메이션 전님이 말씀하신 미술가를 위한 빛의 이유와 활용, 저거 추천드립니다. 리처드 요트가 쓴 책이요. 픽사의 테크니컬 디렉터이신 분이 쓰셨어요. 그것도 사셨어요? 아유, 잘하셨습니다. 그 책 좋아요. 읽기도 쉽고. 저는 일단 쉬운 책 좋아합니다. 어려움 손이 안 가.
죄송해요. 가방 날려먹었다. 가해합니다. 저 여기 보시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어두워질 때 색상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휴시프팅 잡을게요. 캐주얼이니까 보라색까지 당겨도 되겠다. 감사합니다. 자, 주광색이 노란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옆에서 들어오는 색을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나중에 배경은 다 그려주세요. 네, 보내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채색이 되죠. 명암 맞춰가지고 채색이 됐죠. 그림 잘 그리세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채색이 계속 되죠. 스케치를 조금 더 밀도 있게 하시고, 이제 스케치 얼굴 막 예쁘고 막 이런 거 아까우니까 스케치를 조금만 더 밀도 있게 하시고, 그다음에 명암을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방향을 좀 일치시켜 가지고 잘 잡아주시면은 잘하실 것 같습니다.